안녕하세요. 꼼방의 모찌입니다. 노이즈만 조금 줄이거나 지금 상태도 그냥 앰프로 들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기존의 제품은 어떤가, 뭐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쓰는, 이제 쌓아가지고 만들어서 쓰는 건 어떤가, 이런 거를 계속 그 테스트를 해봤죠. 기기에 여러 군데 써봤고, 특히 히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방열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스위칭 파워 사 그냥 그거 꼽으면 돼요.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이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이제 높아지면서 알리에서 진공관용으로 이 고압용 스위칭 파워가 나와요, 제품이. 요건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좀 싸고. 요거는 전력도 높고, 이건 전력이 조금, 고압 전류가 조금 낮아요. 써보니까 한 150mm 이렇게 걸었을 때 이게 전압이 강화가 약간 있습니다. 나머지는 히터용으로 3V, 뭐 6V 3A, 뭐 12V 1A, 12V 1.5A 이렇게 이제 요거는 직전 3C24에 썼던 48V를 쌓아서 쓰는 거. 요거 지금 5개 쌓아놓은 건데 7개를 쌓아서 이제 앰프를 만들었죠.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걸 요렇게 쌓아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딱 나오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변에서 또 모험심이 되게 강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뭔가 안 되는 문제 이런 거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분들이 보내오는 게 있거든요. 아, 이건 뭔지 테스트 좀 한번 해봐라. 노이즈가 나서 죽겠는데 이게 뭔지 좀 해봐라. 요거는 제일 처음에 뭔가 그 3C24 인투 드라이브를 회로를 만들었는데 정상적으로 다른 건 다 뭐 이렇게 이상이 없지만 계속 삐 하는 발진이 일어난다. 이걸 제일 처음에 이 영상 만들 때 이걸 무화상 테스트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네가 앰프를 잘만 만들었겠지, 이렇게 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다른 분이 또 사가지고 대시를 한 거예요. 와,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엄두가 안 난다 해가지고 기기를 3C24를 요걸 젠침에 써가지고 한번 다시 만들었거든요. 아,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 띠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뭐 자기 바이오스 우리 일반적인 회로에 사용하는 건데 이거 동작 잘 된다 하더라고요. 전력량도 높고 이거는 고압과 히터를 동시에 쓸 수도 있어서 노이즈 그렇게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A2 드라이버로 쓰는 저런 직결 방식에 있었을 때 알 수 없는 발진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저도 이거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품 자체는 뭐 이게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기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이 보드는 사지는 안 할 거예요. 아니, 이걸 뭐 10몇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엄청 불안하잖아요. 내 돈 들여가지고. 그렇다고 해가 이거 바꾸거나 돈을 환불받는 것도 엄청 어렵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 지금 나몰라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것도 주변에서 사용한 경험이 여러 분 있는 그 스위칭 파워예요. 요건 단점이 뭐 전압 강화가 조금 있거나 말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전력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120mm 100mm, 그 정도 고압 쓰고 히터 뽑았으면은, 약한 거 쓰면은 이게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사실 프리앰프 정도 약간 가혹하게 만드는 것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프리앰프 만들면서 스위칭 파워는 쓰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문제가 생겨요. 결국 고압 3C24의 고압을 두 번째 3C24를 만들면서 고압을 요것만 썼어요. 열도 그렇게 나진 않았습니다. 방열 자체는 훌륭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전류량을 많이 뽑았을 수 없다. 그리고 노이즈는 그런 발진 같은 그런 거나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제가 이게 이제 GM70용 24V 스위칭 파워 5V에 17A 이거를 진짜 대형관으로 갔을 때 10V면 17A, 5V 17A를 직결로 해가지고 이게 833이 구동이 되냐? 이걸 보려고 구입해서 테스트 해봤죠. 근데 전혀 이상이 없고 그 정도까지는 동작이 잘 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좀 무식하게 히트 한쪽 켜려고 이게 두 개를 쌓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V 10A를 리니어 전류를 만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공간이나 크기가 쏟아야 되는 에너지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혹시 만들게 되면 이걸 쓰기로 했습니다. 테스트는 완료됐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요거는 지금 확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런 그 스위칭 파워를 제가 사가지고 부하를 크게 걸어보면서 그 스위칭 파워도 내부에 이런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약간 신뢰성이 높게 만들어진 시리즈 자체가 있더라고요. 저는 중고나 불량품만 사기 때문에 이게 원래 얼마이든지 가격을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대부분 현재 상태에서 전류값이나 전압이 전력량으로 봤을 때 적정한 가격이냐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사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미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버전이 있고 뭐 의료용 기기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그 만듦새를 뜯어가지고 보면 진동이나 이런 부품 크기가 훨씬 크고 뭔가 굉장히 이게 뭐 여러 가지를 만든 게 정성 들여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 중국에서 최소한 브랜드 있는 우리가 알려진 뭐 미넬이나 뭐 코셀, 뭐 람다 이런 약간 브랜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약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거 생각하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저는 뭐 이게 대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한두 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한 대 정도만 그냥 돌아가면 저는 만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렇게 골라가지고 좀 사용하면 문제가 없고 다른 것들은 이게 이제 부하만 진공관 히터를 가열할 때 한 1.5, 한 2배 정도 좀 보통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간 신뢰성이 높고 이게 원래부터 가격이 약간 비싼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이렇게 부하가 한 1.5배, 1.6배 정도만 돼도 그냥 히터가 팍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버전들은 뭔가 처음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처럼 이 굽 뜨는 반응 시간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력량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충분한 전력량을 딱 공급하면 그냥 바로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냉간시에도. 그래서 사용하는 전력의 한 2배 정도는 되어야 된다. 최소한 1.6, 7배? 1.5배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고 가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히터를 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회로가 한번 동작됐다가 풀었다가 또 과전류가 또 있으면 또 동작했다가 풀었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 히터가 서서히 웜업 되면 이제 구동하는데 전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현상은 그랬습니다. 작은 이제 뭐 12V, 6V 이런 것들을 구입하실 때 약간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냥 만들어진 알 수 없는 어댑터 말고 유명 기기에 납품되었던 거기에 딸려있던 어댑터라고 표기가 되면서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알리에서 뭐 시스코 통신장비에 쓰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든 거. 이것도 여러 가지 사가지고 뜯어보면 그것도 퀄리티가 또 딱 있습니다. 이게 수준 차이가 있어요. 이 대기업 제품에 이게 들어있던 거.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KT의 뭐 지니 같은 그런 기기에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팔리지 않아서 폐기되면서 어댑터가 불량품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게 있거든요. 불량품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거 살려면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이거 사가지고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해요. 제가 이제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는 대부분 불량품, 산업용으로 이제 폐기되는 것들 그런 것들 오래돼서 장비를 뜯어서 나온 거는 이거 보입니다. 안에 먼지 같은 거 이거 다 보이거든요. 그러고 팔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새거다 이야기하는 거는 니키판에 이게 보면 먼지 같은 거 앉아 있는 거 보면 압니다. 이게 오래되면 그런 것들이 쌓이거든요. 그게 없는 건 새 거예요. 이거는 새 거예요. 이런데 가격이 진짜 이게 뭐 보통 정상적으로 파는 제품의 한 4분의 1, 5분의 1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참 기다리면서 구하면 이런 거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특성을 잘 해서 자기가 한두 대 만들어 볼 거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차근차근 이렇게 한두 개씩 사가 모아가지고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모아가지고 사용하면 이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이걸 또 이제 48V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이게 나 홀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저도 그 DIY 포럼이나 이런데 구글에다 검색해 보면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림이나 뭐 제작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TR앰프 쓰는 사람들은 뭐 정전압을 A급 앰프 만들면서 정전압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전을 만들려니 그 전원 트랜스 그 크기 막 링크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곳에 이걸 쓰고 싶어가지고 썼는데 TR 같은 앰프는 그 자기가 증폭할 수 있는 그 주파수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끼면 출력도 큰데다가 그런 것들이 확 나타나니까 그 48V 특히 요런 것들 아니면 뭐 12V를 4개 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직렬로 조합해가지고 쓰면서 노이즈 필터 같은 것도 좋은 노이즈 필터 같은 것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노이즈 필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 사고 그거 사가지고 쓰는 게 낫냐, 링코어로, 트리덜 코어로 그냥 만드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낫냐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 효율이 좋아지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장점이 별로 없거든요. 이 필터가 이 스위칭 파워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파는데 보니까. 한 11만원, 12만원씩 이렇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암페아 수가 이제 적은 필터들은 공개되어 있고 보드도 팔고 그렇게 합니다. 회로도 공개되어 있어요. 손재주 있으면 PCB 떠가지고 집에서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그 필터를 쓰려고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거 1000V 정도를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필터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1000V를 이제 구성을 할까, 하나하나 다 없애가지고 노이즈를 최소화한 다음에 해가지고 모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댑터 자체가 가격이 이게 진짜 몇 푼 하지 않습니다. 이거 몇천 원에 불과하거든요. 이걸 그 노이즈 필터를 만드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직결로 해도 노이즈 나오는 게 그 정도밖에 들을 수 있을 만한 정도 된다고 하면 근데 사용하면 되지. 그 비싼 걸 여기 달고 또 달고 해가지고 이렇게 덩치를 키울 필요는 없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안 해본 것뿐 이게 해결을 못해서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처음에 자료들 다 찾아보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었고 그나마 저전압에 약간 고전류 한 3A, 4A 이 정도는 회로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 나와야 되는 한 개만 쓰면 되니까 또는 두 개만 쓰면 되니까 비용 대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000V에 만일에 한 250mA, 300mA 정도를 만들 때 그때 이 각각의 필터를 달아서 사용하는 거는 그 내압 자체가 전부 다 같이 높아져야 되고 그 필터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회로를 자료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가 다른 회로를 만들어 보든지 그거는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노이즈 필터는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도 제가 여기 보면 이 스위칭 파이버에 그 노이즈 필터가 지금 달려 있잖아요. 약간 고실내성 그 장비에 원래 달려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이게 1차체 그 노이즈 있는 거는 쓸 수 있는 그 필터들은 이런 것들은 지금 한번 따라가 테스트 할 거고 지난번에 3024 그것도 마루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노이즈를 좀 더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려고 그냥 오픈형으로 이게 개량을 계속 해보려고 그런 용도로 작은 걸 먼저 만드는 거고 저게 안정이 되면 대형 출력관으로 이제 그 기기를 이제 다시 만들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게가 되게 가볍고 전력 효율이 좋고 각각의 문제 없는 걸 잘 쌓아놓기만 한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몇 대의 기기 이런 걸 하는데 전압을 감연하거나 또 무게, 또 초크, 정류관 이런 것에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계속해서 간의 가능성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도 보완해서 그냥 쓰는 데는 문제 없겠다. 그 정도 생각이 되면 저는 이걸 굳이 이제 트랜스 너무 무거운 걸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일본에서도 보면은 그 대형 송신관들이나 큰 이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전원을 전부 스위칭 씁니다. 시도해 볼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진공관을 쓰는 게 다이오드에 큰 콘덴서를 물려서 쓰는 거랑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해 볼 만하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